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블렌더 공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 목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많이 걸걸거리는데요. 그래도 제 목소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녹음을 강행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라지팜이라는 곳을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처럼 독학한다고 깊은 산골짜기 우물 안에서 돌을 닦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홈피를 들어가면 이렇게 영어가 반겨주는데요. 스물스물 손이 자동으로 창닫기 쪽으로 향하겠지만 천만 다행으로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지원이 되도록 바꿔보면 쉽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지긋지긋한 렌더링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한두 장짜리 이미지라면 그냥 본인 컴퓨터로 여차저차 돌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 많아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라면 또 골치가 아파오죠. 움직임을 갖기 위해선 여러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량도 어마어마하고 렌더링을 해야 하는 이미지의 수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대신해주는 렌더팜들을 이용을 하는데 가라지팜이 그 중에 한 곳이고요. 대충 살펴보자면 사용법 가이드도 있고요. 솔루션은 뭐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죠. 없는 거 없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씩들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죠.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이다 보니까 요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요금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에 들어오니까 CPU하고 GPU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CPU 쪽을 대충 한번 살펴보면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우선순위 옵션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은 로우는 per GHz당 0.02 USD 달러로 되어 있고요. 0.02 달러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7.61원, 대충 뭐 28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저기 per hour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간당 저금액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노드 사용량이 포함이 되는 거라 금액은 저기서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GPU 쪽으로 한번 볼까요? GPU 쪽이 한참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저렴한 대신 노드 제한이 CPU 쪽보다는 많이 낮은 것 같죠. 노드를 보면 8개의 테슬라 P100 16기가 모델과 2개의 RTX A5000 24기가 모델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노드 구성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GPU 구성과 함께 그 아래에 보면 사용되는 CPU와 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무척이나 램이 딸리는 저로서는 많이 부럽습니다. 아무튼 뭐 컴맹인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의미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니면 뭐 궁금하신 것들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이제 연중 무휴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요일 날 메일을 받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기 위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누르면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셀프로 견적을 계산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견적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직접 작업물을 만들고 업로드를 해서 렌더링을 해보고 크레딧이 얼마나 소진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블렌더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블렌더를 안 켠 지 한참 돼서 그런지 UI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큐브를 삭제해주고 조명과 카메라는 이따가 쓸 거니까 잠시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렌더링만 걸어볼 거라서 스케치팩에서 다운받은 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차가 좀 큰 것 같죠? 디멘션즈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1000m가 넘는데 말이 안 되는 크기죠.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MT를 선택하고 크기를 확 줄여주겠습니다.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는데요. 전 시간에 배운 단축키 델키로 줌을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디 쪽을 선택하고 크기를 살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를 이동시킬 때 MT를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작아서 뷰포트 상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MT를 하나 불러와서 페어런트로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뭐 대충 보기 좋을 정도로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동차 쪽 MT를 먼저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방금 불러온 큐브 MT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메뉴로 가서 페어런트를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차 쪽 MT를 큐브 MT가 다시 통제를 하게 되면서 뷰포터 창에서 쉽게 선택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하니까 컬렉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 MT는 이제 하위로 많은 객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셀렉트 하이라키를 눌러서 하위 계층을 전부 선택을 해주고 컬렉션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묶어놔야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다 됐으면 다음 스케치펜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닥 그라운드로 쓸만한 돌멩이 하나 다운받았는데 뭐 나름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불러오니까 이건 또 너무 작네요. 바로 스케일을 늘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적당한 것 같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컬렉션으로 한 곳에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를 옮길 거니까 큐브 MT를 선택해 주고요. 이동 기지모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하도 튕겨서 아예 위치를 복사를 해뒀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튕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멈추는 거죠. 저장도 안 되고 진짜 욕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카메라를 한번 맞춰봅시다. 숨겨놨던 거 다시 켜주고요. 복잡하니까 그냥 전부 0으로 놓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카메라를 쭉 빼주고 각도도 맞춰주겠습니다. 각도는 이 정도면 대충 된 것 같죠? 이제 위로 조금 올려주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한 바퀴 돌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방식은 커브를 불러다가 패스로 지정을 하고 쓸데없이 어렵기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MT를 하나 불러다가 페어런트로 묶어서 돌려버리면 끝입니다. 괜히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카메라 선택하고 MT도 선택하고 아까처럼 오브젝트 메뉴로 가서 페어런트로 묶어줍니다. 이제 MT를 선택하고 회전을 시켜버리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돌게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카메라 뭐 이런 거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줄 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면 그때마다 각도를 매번 조절을 해줘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MT를 하나 불러다가 드래그 2로 제약을 걸어주면 카메라가 MT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카메라를 이동하고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카메라 선택하고 제약 메뉴로 가서 드래그 2를 걸어주고 타겟을 방금 불러온 MT로 지정을 해줍니다. 일종의 꼼수 같은 거죠. 아무튼 카메라 뷰로 해놓고 트랜스폼 메뉴에서 수치를 넣어서 조절할 때도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각도를 보게 하고 싶으면 MT를 잡고 움직이면 되겠죠. 자주 쓰이는 기술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카메라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만 보고 싶을 때는 카메라 메뉴에서 패스파트 아웃을 1로 올리게 되면 카메라 화면만 보여주게 됩니다. 어차피 렌더링은 카메라 화면만 되는 거라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차례인데요. 간단하게 돌리는 거라 그냥 MT를 선택하고 회전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키프레임 찍는 게 귀찮으면 그냥 드라이버를 넣어서도 간단하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한 바퀴를 다 돌릴 게 아니라서 그냥 키프레임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으로) 가서 0도에 맞춰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짧게 그냥 테스트만 할 거라서 150프레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프레임으로 가서 36도로 해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다 됐으면 한번 돌려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시작과 끝이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게 보이는데 이건 인터폴레이션이 베지오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리니어로 바꿔서 일정한 속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이어붙일 때 골치를 덜 썩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조명으로 가봅시다. 이 녀석은 솔리드 뷰 모드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렌더 뷰 모드로 바꿔줍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둡죠. 이거는 이제 라이트가 포인트 라이트라서 그런 건데 이걸 선으로 바꿔줍니다. 태양이죠. 그럼 이제 렌더 설정으로 가봅시다. 엔진을 바꾸기 전에 라이트 설정을 마무리해야겠네요. 태양은 전체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로지 각도에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올린 건 이제 선택하기 편하라고 저렇게 올린 것 뿐이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각도를 맞추기 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GPU로 선택을 해주고요. 뷰포트 렌더는 화면상의 렌더링 단계일 뿐이라서 그냥 8192로 당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단계는 512로 해줄 거고요. 높을수록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이제 렌더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주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퍼포먼스는 512로 맞춰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매니지먼트에서는 대비를 미디엄 하이 컨트라스트로 해주고요. 취향에 따라서 익스포저나 감마를 건드려줘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그럭저럭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태양을 건드려 봅시다. 각도를 이리저리 움직여 가면서 베스트 샷을 뽑으면 되는데 튕기기 전에 작업했던 게 참 잘 나왔었는데 다시 해보니 그 느낌이 안 나오네요. 다음은 미니어처의 꽃이죠. 바로 뎁스 오브 필드 DOF를 먹여줄 차례입니다. 카메라 선택해주고 카메라 메뉴로 후다닥 갑니다. 쭉 보면 뎁스 오브 필드라고 보이죠. 체크를 해주고 F스탑의 수치를 쭉 내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데 포커스 오브젝트에 타겟을 지정을 해서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초점이 안 맞을 때가 가끔 있어서 저는 그냥 수동으로 수치를 입력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0.1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데 클릭해서 수치를 넣어주면 그 이하로도 입력이 가능해지니까 조금 더 낮춰주겠습니다. 쇼 오버레이 메뉴를 끄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그럭저럭 못쓸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주로 HDRI랑 같이 사용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강도를 0.2나 0.3 정도로 했어야 했는데 정신줄 놓고 있다가 0.5로 하는 바람에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 설정으로 가봅시다.
해상도는 그냥 뭐 FHD 기준으로 해줄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 1초당 30장이 지나간다는 뜻이죠. 경로는 지금 안 정해줘도 되니까 넘어가고요. 컬러 뎁스는 16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아이씨유 아바타. 간신히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만들어서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퍼포먼스를 아까 512로 해놔서 이렇게 한 부분씩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렌더링 타임은 총 2분 25초가 걸렸네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카메라를 여유있게 한 바퀴를 돌리려면 한 800프레임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쉽게 따져서 한 장에 2분이 걸린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800장을 곱하면 1600이죠. 그럼 총 1600분이 걸린다는 건데 저 뒤에 600분만 따져도 10시간인 겁니다. 몇 시간인지 60으로 나눠보면 대략 26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앞서 뺐던 25초를 더하면 거의 30시간 풀로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알 소름 돋는 건 저 30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 컴퓨터가 30시간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죽는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태껏 사이클로 애니메이션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지팜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입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대충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갑작스럽게 영어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읽는 척 두리번거리지만 뭔지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인 건가? 아니면 오버되기 전에 잔액이 부족하면 끊어버리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마이너스는 싫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맞다면 마이너스 1은 너무 없어 보이는 거라 가빠가 있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찍었습니다. 다 끝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운영체계들이 쭉 보이고 서포트하는 프로그램들하고 호환 버전들하고 쭉 나오는데 본인 운영체계에 맞는 걸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났다면 이제 설치를 시작해 줍니다. 설치는 뭐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방화벽은 액세스 허용을 해주고요. 폴더 2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경로를 넣어줍니다. 용량이 클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D 드라이브로 해주는 게 좋겠죠. 다 됐으면 세이브를 누르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시는 프로그램에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뭐 저는 블렌더니까 블렌더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자동으로 활성한다는 게 뜨는데 블렌더를 설치 버전을 쓰신다면 그냥 넘어가지는데 만약에 저처럼 포터블 버전을 쓰신다면 블렌더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블렌더 실행 파일을 선택해 주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봅시다. 설정으로 가서 애드온 메뉴로 이동을 하고 검색창에 BEA를 쳐줍니다. 렌더 비머라고 밑에 보이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열어서 업로드 프로젝트 위드 팩트 에셋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에셋을 포장해서 업로드 하겠다는 뜻이죠. 다 됐으면 세이브를 해주고 나옵니다. 렌더 메뉴를 살펴보면 렌더 비머라고 새로 생긴 게 보이죠?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솔리드 뷰로 다시 바꿔주고요. 렌더를 이제 걸어주면 되는데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고 가봅시다. 이미지 같은 게 포함될 수 있게 팩 리소스를 해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오토에 체크를 해주고 마무리로 저장을 날려주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으니까 렌더 비모로 가서 애니메이션 렌더를 눌러줍니다. 업로드 되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는 조금 느린데 아무튼 뭐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다 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설정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샘플만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를 정하는 건데 당연히 풀 전체를 해야겠죠. 그리고 밑에 프레임은 1부터 150 프레임까지고 뒤에 S1은 이제 시작을 1프레임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대로 놔두면 됩니다. 해상도도 맞고 밑에 가로 세로비 잠금은 뭐 그냥 논으로 해두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우선순위를 가장 싼 걸로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그냥 중간 걸로 놔둬서 크레딧이 조금 더 많이 까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뭐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GPU도 그냥 놔두면 되고요. 다른 설정들도 뭐 딱히 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스트라이프는 설명에 나와 있듯이 뭐 한 노드당 분배되는 프레임 수인데 어차피 10대로 나눠서 알아서 돌려주니까 이것도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로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누르기만 하면 몇 초면 끝인데 일일이 살피고 넘어가려니까 너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렌더링이 되는 것 같죠?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얘를 클릭해야 보이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런 식으로 열대가 나눠서 동시에 렌더를 해주고 있는데요. 렌더링이 끝났고요. 시간은 한 8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다 끝나면 이렇게 렌더 비모 창이 나오게 되고 다운로드로 가서 다운로드만 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자, PNG 이미지로 렌더링이 되니까 이걸 붙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죠. 블렌더의 비디오 에디팅 모드로 갑니다. 앱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다운받은 경로로 가면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보면 파일 이름이 순서가 안 맞는데요. 이건 제가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정리를 해놔서 그런 거라 이걸 다시 이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 됐으면 영상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냥 엔드 프레임에 150을 입력해줘도 되겠죠. 살짝 돌려보면 뭐 잘 뽑힌 것 같죠. 그럼 이제 아웃풋 메뉴로 가서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뭐 어차피 합치기만 하는 거라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렌더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이미지들을 합쳐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뭐 그럭저럭 느낌있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150프레임을 미디움으로 돌렸을 때 3.75 크레딧이 소모가 됐습니다. 1 크레딧이 1 USD 달러니까 3.75 USD 달러가 소모가 된 것이고요. 150프레임의 현재 환율로 약 5,000원 정도가 소모된 셈인데요. 뭐 당연히 프레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150프레임씩 두 번을 렌더를 했고 그래서 총 300프레임을 렌더를 한 거죠. 한 번은 이제 제일 저렴한 거 그리고 한 번은 미디움으로 했는데 시간은 둘 다 한 8에서 9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차감된 크레딧은 이제 총 6.38 크레딧이 소모가 됐습니다. 블렌더는 33%의 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할인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받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할인율이 올라가고 또 제가 모르는 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이쪽 생태계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닥 별로인 CG도 뭐 몇 초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쪽 생태계라서 딱히 가격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이제 제가 혼자 렌더링을 했을 때 150프레임에 375분이 걸리고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조금 넘게 걸리게 되는 거고요. 가라지팜은 8분이 걸렸으니까 6시간 대 8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양이 좀 좋으신 분들은 뭐 저처럼 많은 차이는 없겠죠. 아무튼 중저사양인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다는 거고요. 뭐 고사양인 분들도 가라지팜에 렌더를 걸어 놓으면 편하게 컴퓨터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또 이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가입을 하시면 50 크레딧을 주는데 그거면 그래도 뭐 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 2000 프레임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쓸만하다 싶으시면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뭐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산골짜기 우물한 독학러에게 이런 씬 문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가라지팜에 감사를 드리며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